이번 시간에는 지지의 동물들, 우리 지지의 동물들이 왜 지지의 동물로 선택됐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의 동물은 이제 12마리의 동물이죠. 내가 이제 이 앞 시간에는 이제 천간의 동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천간의 동물도 12마리가 있고, 지지의 동물도 12마리가 있다. 지지의 동물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그래서 12마리죠. 근데 요 12마리가 왜 말하자면 이 지지에 그 당첨이 되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동북아의 그 특성과 일부 동물은 동남아 쪽에서의 동물도 있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귀하게 보는 동물도 있죠. 그리고 이제 지지를 결정할 때에 왜 12마리로 했느냐는 것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태양계의 행성 중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이 품고 있는 그 행성 중에서 수성, 화성, 금성, 목성, 토성이 있죠. 그 다음에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행성인데, 목성의 자전 주기가 12년인 것을 알아서 지지에 12마리를 배속했다. 즉, 우리가 매일 한 바퀴씩 돌죠. 그렇게 자전을 하면서 태양 중심으로 한 바퀴를 쭉 공전하는 것은 365일 걸리죠. 근데 목성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뚱이 하나를 굴리는 것만 해도 말하자면 12년 걸린답니다. 공전주기인가? 태양을 도는 공전주기. 자전이 아니라 공전주기 하는가? 12년 걸리기 때문에 12마리의 그 동물을 배속해서 정했다. 이런 그 말이 있는데 꼭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이것을 만드신 분들이 이걸 적어서 남겨놓은 것이 없으니까. 단지 우리들이 후대에 말하자면 7,000년, 8,000년, 9,000년 전에 있었던 이 결정되어지는 천간 지지의 오행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요런 것들이 포함되어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할 뿐 이것이 정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목성의 주기가 12년인 것을 알아서 말하자면 12마리의 동물을 배속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2마리의 동물이 들어온 것에 왜 12마리가 지지 동물에 들어왔느냐. 그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에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관계되는 발가락이 홀수냐 짝수냐, 즉 음이냐 양이냐의 관계를 먼저 살펴봤다고 하는 것은 온당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쥐는 왜 제일 먼저 들어왔느냐, 자축인묘 중에 가장 제일 앞에 서느냐. 이놈이 특이한 것은 쥐는 앞발가락이 4개고 뒷발가락이 5개라 발톱이 9개가 되죠. 9개. 9개의 숫자는 양이 되기 때문에 첫째 자리에 두었습니다. 쥐는 앞발과 뒷발이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9라고 하는 숫자가 되죠. 그래서 양의 첫째 자리에 두었습니다. 오행은 수에 속하고 계절은 겨울이며 한랭하죠. 추운 계절이라는 얘기죠. 발톱으로 보면 사와
오가 함께 있으니 음과 양이 함께 드러나는, 즉 기준의 음과 양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에 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과 양이 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음양 이렇게 해서 다 양양 음양 해서 돌아가는 순서인데, 쥐는 변화가 있죠. 양도 품고 있고 음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다 뒀다. 쥐를 우리가 이제 동물의 성격상 쥐를 보면 어때요? 영리하죠. 영리하죠. 아주 재치가 넘치고 영리하죠. 민첩하고.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자기가 자기의 꾀에 빠진다는 거죠. 그거 조금 유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 축은 소를 말하는데 발가락이, 통발가락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음의 숫자라 두 번째 자리에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는 음력으로 11월 달이 됩니다. 11월 달. 11월 달이 되고, 축은 음력으로 12월 달이 됩니다. 예전에는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 바뀌는 걸로 생각을 했죠. 왜? 동지 때에, 말하자면 그 음기가 가장 셀 때에 동지 시기에 양 하나가 생하거든요. 양이 하나 생해요. 그것을 중심으로 했을 때에는 1년의 기준을 과거에는 동지에 뒀을 것이다. 동지에 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입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양기가 두 개가 생해서 확실하게 양기가 드러난 그 시기를 해의 바꿈으로 보기 때문에 입춘 중심으로 보죠. 그래서 축은 12월 달입니다. 발가락이 둘로 나눠졌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그 소의 입장에서는 어느 소라도 가장 일 안 하고 편히 쉬는 시기입니다. 12월 달이, 음력 12월이.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은 음력으로 12월 달은 많은 동물들이 수고로움에서 벗어나서 쉬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오행상 토에 속하는데 이 얼어있는 흙, 요것도 재산 아니겠어요? 재산입니다. 요것도 얼어있어도. 녹여서 쓰는 놈은 쓰고 못 녹이는 놈은 뭐 얼음덩어리 같은 흙만 들고 있다가 또 지나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축, 다음에 인은 호랭이를 말하죠. 호랭이는 발가락이 이제 5개씩이기 때문에 양수죠. 홀수기 때문에 양수. 그래서 세 번째 자리에 놓이게 됐고, 오행은 목에 속하고 계절은 봄의 시작이며 달은 정월달입니다. 그래서 인묘진 1, 2, 3월은 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런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호랭이는 모든 것의 시작에 들어있는 것처럼 모든 동물의 왕이다 라고 그러죠. 어찌 보면 금인 기운도 감당할 만한 급의 아주 용맹한 동물입니다. 묘, 토끼죠. 발가락이 넷이라서 음수라서 말하자면 선택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절은 봄에 속하고 오행은 목에 속하며 달은 2월달입니다. 2월달. 부지런하고 민첩하고 영리함이 있으나 이 토끼의 그 골절의 꺾임으로 봐서는 강직합니다.
말하자면 이 어떤 변동을 주지 않죠. 우리가 뭐 흔히 쓰는 말로 그냥 못 먹어도 그냥 앞으로 그냥 고한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2월생들의 특징은 토끼를 닮아서인지 모르나 강직합니다. 남과 타협이 없습니다. 왜? 토끼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마리의 동물들이 모두가 다 존재하지만 토끼만큼은 이 신체 골절 구조상 빠꾸를 할 수 없어요. 제자리에서 빠꾸를 못해요. 네. 가다가 빠꾸할 위치가 되면 이렇게 돌아가지 제자리에서 빠꾸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골절의 꺾임상. 네, 이것도 제가 또 많은 세월 관찰한 바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그럼 나머지 동물들은 빠꾸 하는 게 없나? 없습니다. 나머지 동물들 다 빠꾸 합니다. 네. 단 토끼만 제외하고 네, 다 빠꾸예요. 그럼 내가 이제 조금 지나가면 설명해야 될 동물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용인데, 용은 발가락이 5이라서 양수죠. 홀수는 양수니까 이제 참 택함을 받은 것이고, 계절은 봄이고 달은 3월이고, 오행상 토에 속하며 질 좋은 거름을 머금은 흙입니다. 그러니까 진토는 아주 양질의 농사짓기 좋은 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지의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현존하지 않는 상상 속의 동물이라서 알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용이라는 걸 그 몇천 년 전에 이거 오행을 정하면서 끌어다 썼을까요? 이거 아주 제가 말씀드리는 놀라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이제 다음 시간 이어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거나 상상 속의 동물이지만 오행상은 토에 속하고 봄의 끝자락인 3월달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인 다음엔 사죠. 뱀. 그럼 뱀은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12지지의 동물에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예. 뱀은 다리가 없는 대신에 또 특이한 동물이죠. 예. 우리가 혓바닥이 둘입니다. 혓바닥이 둘. 실제에 우리가 혓바닥은 하나인데, 하나 우에 그 검은 혓바닥이 하나 늘림늘림 거리는 것은 말하자면 이 탐지기, 말하자면 이걸 딱 늘름늘름 하면서 뭐예요? 주위에 있는 것들을 살피면서 상대의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민감한 이 온도계입니다. 그 혓바닥이.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혓바닥이 2개인 것처럼 혓바닥 2개가 날림날림 거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음수이기 때문에 선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토끼는 자체적으로 빠꾸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뱀은 빠꾸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죠. 아닙니다. 뱀은요, 딱 그 자리에서 빠꾸를 합니다. 빠르게 촥 빠꾸하는 것이 아니라 촥촥촥촥 이렇게 빠꾸를 촥촥촥 하죠. 네, 그것도 제가 관찰한 바입니다. 아닌 얘기를 할 수는 없죠. 네, 분명히 뱀은 제자리에서 그냥 빠꾸합니다. 이 몸을 돌아서 트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빠꾸합니다. 그러니까 토끼는 앉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빠꾸를 못해요. 회전해서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뱀도 빠꾸합니다. 나머지 동물들도 다 빠꾸합니다. 그러나 유독
토끼만큼은 빠꾸가 안 됩니다. 왜? 골절 구조상, 몸의 구조상. 그러니까 이 뱀은 말하자면 혓바닥이 2개이기 때문에 지지의 동물에 넣었다 하면 그게 옳은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은 발굽이 하나로 돼도 통굽이죠. 통굽. 그래서 양수죠. 하나. 양의 수이기 때문에 7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계절은 여름이고 달은 5월달입니다. 양기가 자연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아주 극대의 아주 최고의 이글거리는 시기가죠. 말하자면 정직하고 성격을 말하면 말의 성격을 얘기를 하자면 정직하고 직진을 좋아합니다. 정직하고 직진을 좋아하지만 또 나아가서는 허풍도 세고 놀고 지내는 오락의 치우침이 있기 때문에 그거 조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말이라고 해서 다 직진하고 정직하고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또 일면은 놀기 좋아하고 오락에 치우칠 수 있다. 또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말로 빌리면 허풍, 말하자면 말주변으로 또 사람들을 또 이렇게 현혹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을 좀 주의해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는 염소죠. 염소는 발굽이 2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2개로. 그래서 음수죠. 8번째 자리에 들어오게 되고, 계절은 여름이고 달은 6월달이고 오행상 토에 속하는데 메마르고 영양가가 없는 거친 흙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3월의 흙은 영양을 품고 거름기가 풍부한 것으로 어때요?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오면서 자연의 작물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기운들을 다 빨아내주죠. 다 할애해주죠. 6월달쯤 되면 그 거름기가 빠진 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토다, 영양가가 없는 흙이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나 염소는 독립성과 협동성이 뛰어나고 진취적이며 야성이 강합니다. 염소가. 우리가 염소를 만만하게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염소는 우리가 염소 자연에서의 염소를 보면 산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산의 저지대에 뭐 안 내려온다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도 왔다 갔다 하겠죠만은 주로 생활하는 터전은 7부, 8부, 9부 능선의 바위 안반에서 날아다닙니다. 이게 염소가. 그러니까 얼마나 말하자면 그 진취적이고 모험심이 강한 거예요. 그런 데를 갖다 막 날아가듯이 갖다 바위 틈에서 막 깨집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면서 맹수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에도 일단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바위 위로 뛰어오르죠. 그 맹수들은 그 바위의 그 가파른 언덕이나 그 바위돌의 사나움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말하자면 염소가 목숨을 부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독립성과 협동심이 뛰어나고 진취적이고 야성이 강하다. 그래서 미토는 오행상 토에 속하는데 사람이 미토를 지지에 있으면 말하자면 오장육부상 위장에 좀 조심해야 된다. 왜? 영양가가 없으니까. 이거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은 오행상 금에 속하며 원숭입니다. 원숭이. 발톱이 5이라서 지지에 채택이 됐으며 계절은 가을이고 달은 7월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숭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리하다. 첫째는 영리하다. 그리고 또 어떻게 원숭이는 그냥 또 게으르다. 왜? 뭐
무리지어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바쁘지 않게 살아가니까. 그냥 느긋하게. 근데 오행상의 금에 속하지만 가공이 안 된 원석입니다. 원석이 신금은 원석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값으로 쳐준다기보다는 값으로는 원석에 가까워서 큰 값은 안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머리가 영리하다 보니까 요것 조금 자기 꽤 넘어가고 말하자면 부지런하지 못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유는 닭을 말합니다. 닭. 닭입니다. 발가락이 넷이라 짝수죠. 그래서 이제 그 지지의 동물에 선택돼서 이제 들어왔는데, 계절은 가을이고, 우리가 이제 달로 말하면 8월 달이죠. 8월 달. 닭은 일단은 좀 신경질적이라서 대상이 크든 작든 자기가 해보든 안 해보든 하룻방아니 법무소를 모르고 일단은 갖다 대항하고 공격성이 원래 강합니다. 네. 닭들은 아무리 그 강한 적이 와도요, 닭 무리 속에다 딱 던져주면요, 참 아주 그 눈을 보면은 아주 희한한 것이 자기가 방금 상대를 공격을 딱 해놓고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아주 그냥 툭 하고 그냥 한번 내가 손 한번 뻗었어 뭐 이렇게 하고 상대방을 염두에 두지도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툭 또 이놈에서 툭. 그래서 뱀을 이렇게 그 닭장에다 넣어주면요, 뱀이 우리가 살아날 것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닭 있는 데다 다구리에다 넣어주면요, 그거 그냥 이놈이 와서 한번 툭, 저놈이 한번 툭, 그냥 장난하는 것처럼 절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표정을 보면요, 그냥 별것도 아니야,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툭툭 좋아요. 예. 공격하게 되면 뭐 이렇게 눈으로 본다든가 상대의 그 행동을 본다든가 이것도 없어요. 그냥 눈을 해가지고 그냥 툭 뱀을 그냥 쉽게 손쉽게 제어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요, 자기가 공격을 해도 공격 안 한 것처럼 흠도 티도 안 내요. 닭의 행동을 보면 참 묘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행상은 금에 속하죠. 그런 이것은 가공되어 있기 때문에 귀중품이고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닭은 오행상 금에 속하기 때문에 보석입니다. 가공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술은 개죠. 개는 발가락이 5이라서 양수에 나왔고, 지지의 순서에는 11번째죠. 11번째. 그래서 이제 계절은 가을이고 달은 9월이고, 말하자면 풍요로움이 넘치는 기운이 있죠. 그래서 농사를 다 마친 흙이라서 말하자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일상에 쓰는, 또 농토를 가꾸는데 뭐 제방을 쌓는다든가 뭐 집을 짓는다든가 할 때에 쓰는 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로 말하면은 말하자면 충성심이 강하고죠. 사람이 순종적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가요 얼마나 용맹스러우냐면요, 감히 째비도 안 될 것 같은 동물들한테도요, 개들이 다 아주 으르렁대고 있으면 공격을 쉽게 못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찌 보면 공포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순한 개들만 본 사람들은 애가 어디 개가 그러겠느냐 하겠지만 아닙니다. 개가요 정말로 무서운 놈입니다. 그래서 맹수와도 같은, 맹수와도 견줄 만한 그런 동물인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둬야 됩니다. 마지막 12번째는 돼지인데, 돼지는 발굽이 이렇게 양분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음수이기 때문에 12번째 마지막 자리에 놓았습니다. 계절은 겨울이고 달은 10월이고 오행은 물에 속합니다. 이제 열이 많은 동물이
겨울의 자리에 놓였죠. 왜 그래요? 음력 10월쯤 되면은 자연의 음기가 최고조에 달할 때입니다. 음기가. 그럴 때에는 어떻게 돼요? 열 많은 동물이 배 타러 나가서 음기를 누그러져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동물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처음 만나신 분을 만나볼 수가 없으니까 물어볼 수는 없으나, 이 돼지가 열 많은 동물인데 왜 겨울 초입에다 넣어놨나? 라고 하면은, 그렇구나. 천지는 음양의 변화에 따라서 계절이 들고 나는 것을 안다면 겨울의 시작에 추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에 들어갈 때에 뜨거운 동물, 뜨거운 열기를 많이 가진 동물을 거기다 딱 해놔야 그 음기가 좀 사그러들겠죠. 왜? 이제 그때부터는 양의 기운이 이제 또 올라갈 테니까. 음양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어찌 보면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 그러면 다산이죠, 다산. 돼지가 한 마리 낳고 두 마리 낳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돼지는 뭐 8마리, 9마리, 10마리 뭐 이런 식으로 돼지 많이 낳죠, 새끼들. 말하자면 그 뜻하는 것은 넉넉하다. 좀 이웃과 나눌 수 있겠다. 왜? 그 재산이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의 동물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지의 자연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말하자면은 내가 오늘 지금에 있는 이 시간만 하더라도 오행이 바뀌고 있죠. 자, 보세요. 태어난 해, 달, 날에 의해서 자신이 있다면 그 해의 또 천간지리가 있겠죠. 갑진년, 을사년, 병오년, 청년. 그럼 또 달에도 역시 간지가 생기겠죠. 또 날에도 일진이 생기겠죠. 또 일진은도 분해하면 각각의 시가 또 오행이 끊임없이 시가 바뀝니다. 이거 참 엄청난 과학입니다, 이거. 천간과 지지가 때때에 마다마다의 오행들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세를 알고 싶다. 알 수가 없는 것을 내 기운, 움직이는 기운, 즉 나의 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때때의 기운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뜯어봐도 저 사람한테는 잘 살 만한 어떤 기운이 없는데 잘 살고 있거든요. 그건 그 학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운기를 보태는 일을 한 거죠. 관상학의 대가인 마이상법의 마이도사가 어느 한 청년이 저거 2년도 못 넘기고 3년도 못 넘기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고 갔는데 자신이 전국을 돌면서 10년을 지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합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이 세상 밖에 내놓은 학설이 뭔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데 당사자인 그 청년이 와서 하는 소리를 듣고, 즉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걸로 알아서 강가에 놀러 갔다가 강가에서 이날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고 있는데 떠내려가는 나무에 붙어있는 수많은 개미들을 보면서 뛰어 들어가서 그 나무를 강가로 끌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착한 일을 베풀면서 얼굴의 상이 변하고 또 내 마음의 용체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상무료 심상이라고 하는 말을 그 뒤에다 하나 또 딱 적어놨죠. 관상무료 심상. 관상이 아무리 좋은 뭐하냐? 마음이 착해야지.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아무리 착해 뭐해요? 그래서 한 마디 더 하게 되죠. 심상무료 덕상이다. 마음이 아무리 착한 뭐하냐? 덕을 베푸지 않는다면. 그래서 한마디 딱 마지막으로 남에게 베풀어야 선한 일을 해야, 또 목숨을 살려주는 일을 해야 자신의 운세가 바뀌고 얼굴에 상이 변한다는 것을 마이상법에서는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다른 얘기를 못하는데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이 우이야 우이야 흠